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한동훈 지금 이제 대표가 4일 연속 계속해가지고 유세 현장에 나가 있는 상태인데 분위기가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좀 몰려들고 있는데 첫 번째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면 이게 이제 21일 대구의 서문시장에서의 모습인데요. 네. 엄청나게 지금 인파가 많이 몰려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요거는 이제 22일에 충북 청주의 육거리 시장의 모습인데 시장 전체가 지금 이제 예. 인파로 다 덮일 정도였고 예. 그리고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은 요거는 또 이제 원주에서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사람이 지금 모여 있냐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완전히 지금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껴가지고 이동이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인파가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한동훈 대표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선거 유세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름은 계속해가지고 박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그러니까 뭐 이름이 있는 걸 왜 안 입느냐? 그거 가지고 예, 또 시비를 그다음에 걸어요. 뭐 옆에 분들은 다 입었는데 왜 안 입느냐 그러는데 그 아주 지엽적인 얘기죠. 그쵸. 이름이 있는 걸 입으면 진짜 도와주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냐. 그러니까 애초부터 트집 잡으려고 하는 얘기니까 네. 제가 더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왜 저 옷이 나오게 됐는가에 대한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애당초 왜 김문수 후보 이름이 없는지. 네. 어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네네. 5월 3일에 결정된 후보가 최종 후보라고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였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최종 후보 등록일은 11일까지 8일이 남아 있었잖아요. 네네. 그 사이에 저거 하나 안 만들었겠습니까? 끝까지 그러면은 친윤 쪽에서는 한덕수로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네요. 지도부 삽질에 산 증거예요. 그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삽질의 산 증거다. 누가 안 박았는데. 그리고 그러네요. 저걸 줬다니까요. 저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말입니다. 오.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다른 거 다 좋아요. 네네. 뭐 김문수 후보 당선됐고 뭐 그 다 좋습니다. 네네. 그런데 5월 3일부터 11일까지 있었던 그 8일 동안의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거기 관여하신 분들은 책임 못 면합니다. 정말이에요, 이거는. 산 증거와 산 증인이 그러네요. 육거리 시장과 서문시장에서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거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네. 뭐라 그랬어요? 친윤 떨거지라는 말을 썼잖아요. 떨거지라는 표현까지 썼죠. 그 정도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대변인님 보시기에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 그리고 또 친윤들에 대한 발언이 굉장히 좀 거세지고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 이건 좀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의도라기보다 이거 네. 인지상정이에요. 인지상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한동훈 후보도 본인이 하여튼 별로 그렇게 썩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후보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선거의 본선을 지금 지원 유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상황을 2번 당해봤어요. 20... 20년도 총선 때랑 작년 총선 때. 네네. 20년도 총선 때는 그냥 말도 없이 갑자기 킥 해갖고 엉뚱한 사람이 와서 그냥 공천을 받는단 말입니다. 대변인님이 직접 이제 총선에 나가셨을 때. 네. 제가 당협위원장인데 그냥 킥 뭐 이유도 없어요. 전혀 연고도 없는 사람한테 주고. 네네. 두 번째는 뭐 대충 아시잖아요. 경선을 했는데 어떤 경선인지 알 수도 없고 중간에 제가 전화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경선 전화 이상하게 간다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당한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후보가 된 사람을 도와준다는 게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보다 마음이 넓지 못해서 저는 안 도와줬습니다. 혹시 그러면 전모 씨? 네. 안 도와줬습니다. 네네. 그 갖고 뭐라고 하시면 제가 그냥 기꺼이 맞을게요. 못 하겠더라고요, 나는. 그게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거의 그냥 안 됩니다. 진짜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네. 한 대표 하시잖아요. 이 정도로 지금 이제 엄청난 인파가 모인다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보수우파 국민들도 여전히 김문수가 아니라 한동훈이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크다라는 방증이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선거하는 모양새가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 선거 이렇게 망쳐놓고 지도부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선거 유세하고 다니잖아요. 그 중에 일부는 그렇죠. 화 안 나겠어요? 거기다 무슨 뭐 이름이 있네 없네 이런 거 가지고 시비를 거니 네네. 뭐 김문수 불렀는데 한동훈 한다고 또 연호한다고 뭐라고 하니 네네. 아니 한동훈 후보도 중간중간
화가 안 나겠어요. 당연히 화가 나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인지상정 우리 다 인지상정.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상황까지 몰고 간 분들은 안 당해봤죠. 아 그러네요. 자기들은 일단 가해자 입장이니까 항상. 그러니까 자기는 가해했는지도 모르죠. 모르죠. 네네. 그러니까 이 심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야, 뭐 이렇게 깨잘깨잘 도와주냐? 좀 확 좀 도와줘봐 안철수처럼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안철수는 뭐 하죠? 아, 그분은 메타인지를 항상 제가 강조를 하는데 본인이 누군지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뭐 기사도 하나 나왔어요. 중앙일보에서 본인이 누구냐? 안철수를 다시 보고 있다. 치윤이 뭐 이런 기사가 하나 뜨더라고요. 그런 기사를 네네. 일면에 팍 박을 정도면은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안철수가 달라졌다. 네네. 모든 걸 버리고 김문수에게 손을 내미는 안철수의 모습이 그동안 주류와 각을 세우던 안철수의 모습과 다르다. 다시 봤다. 그러니까 숙주를 이준석에서 안철수로 바꾸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안철수를 가지고 그러면 이준석과의 단일화는 이제 물거품이 됐으니 네. 안철수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당권을 당권 다시 숙주로. 한번 노리겠다라는 개판인데요. 안철수 후보도 이걸 진짜로 이걸 믿는다면 순진하게 믿는다면 그럼 자격 없죠. 안철수 후보는 원래 백신 만드시는 분인데 바이러스가 뭔지는 이제 간파를 해야 되는 건데 글쎄요, 본인이 자기가 지금 돼버리네. 숙주가 돼버리면 V3가 이거 뭐가 되는 거죠? 글쎄. 그러면 본인이 자기가 만든 거를 맞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자기가 컴퓨터가 되고 감염된 그렇죠. 컴퓨터가 되고. 또 소프트웨어니까 이거 또 뇌에다가 해야 될지. 이게 정치가 네. 이러면 되냔 말입니다. 가치로 승부를 해야지. 그렇죠. 이게 무슨 뭐 게임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진짜 이게 지금 아사리판인 상황인데 오늘 이제 한국갤럽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6%가 하락을 했고 김문수 후보가 6%가 올랐거든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보수층이 좀 결집한 효과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뭐 결집했네, 큰일 났네, 네. 효과 있네, 까불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미분을 하면 그게 가능하죠. 이렇게 곡선이 있는데, 여기는 이게 그래프가 양이고 아하. 음이고 이렇게 네네. 하는데 네. 전체 흐름은 계속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미분해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지난주께 저는 많이 나왔다고 봐요. 그 전주가 39였는데 51로 올라갔을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네네. 제가 이거 보면서 할게요. 네네네. 여기 있네. 당시 여론조사가 38이었다가 51이 됐어요. 일주일 동안에. 여기 보시면. 그러네요. 한꺼번에 한 13%가 올랐네요. 이재명은.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전주가 아니라 4월 24일이거든요. 네네. 갤럽이 중간에 좀 쉬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펑 튀어나왔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변화를 쭉 봐야 되는 게 저는 요 50일이 나온 게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럼 이제 살짝 잦아들고 그러다 또 올라가고 시간은 별로 없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대충 수렴을 하잖아요. 수렴 그렇죠. 값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재명은 본선에서 5가 되냐 안 되냐의 싸움을 할 거고 그렇죠. 김문수 후보는 4를 넘냐 마냐 4냐 3이냐 네네. 이준석은 1이냐 단자리냐 10이 넘느냐 아니냐 네네. 이 싸움을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정리해 않습니까? 주셨죠. 근데 네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는 별로 안 떨어져요. 네, 다른 거 이제 결과를 봐도 최소 48 이상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상황에서. 그리고 48 이 이상. 세 분을 제외한 분들은 네. 2%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합쳐서. 그러면 이제 98을 가지고 나누는 건데 네네. 이재명을 뭐 48이라고 봅시다. 예를 그렇다 들어서. 하더라도 김문수와 이준석은 그 50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기기는 어렵죠.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단순 계산해서 야 합치면 50이 되니까 단일하면 이기네. 그러니까 지금도 합치면 이긴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분위기거든요. 이런 계산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었죠. 그렇죠. 우리는 선호 투표를 안 해봐서 그런데 왜 야구 같은 경우 MVP 투표할 때 내가 생각하는 1순위는 10점이고 2순위는 5점 주고 이렇게 계산하는 투표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선호 투표라고 있어요. 네네네. 내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여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김문수가 이준석을 흡수했을 때 이준석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이준석을 1순위로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의 2순위가 김문수여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2순위가 이재명일 수도 있고
황교안일 수도 있고 권영국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온전히 이준석 표가 다 오지 않는다는 거죠. 반이라도 오면 다행입니다, 예. 사실. 김문수를 이준석이 흡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김문수가 1순위인데 그럼 2순위는 누구지? 그러면 대충 황교안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갑자기 또. 그럼 이준석을 안 가지. 안 가죠. 네. 투표를 안 하거나. 그래서 사실 이준석과 김문수가 단일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준석을 지지하셨던 상당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투표를 포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네. 요거 한번 보십시오. 네. 2002년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단일화 성공의 가장 좋은 케이스 노무현 정몽준의 단일화 때 말이죠. 네. 이회창을 견제하기 위해서 2등 3등이 했을 때 네. 그때는요. 이회창 후보 한 30% 좀 넘고 노무현 정몽준 두 분도 비슷했어요. 20% 후반대 30%. 그러니까 세 명이 비슷비슷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둘이 합치면 60이 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네네. 아니에요. 최종 2.3%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그러니까 합친다라는 게 단순히 이게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예, 거죠. 그렇게 네. 되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또 이번에 있을 TV 토론 같은 걸로 영향은 좀 어떻게 될 거라 보십니까? 그것도 네. TV 토론을 정색하고 온 가족이 소파에 다 앉아가지고 옛날처럼 TV 한 대 딱 놓고 앞에 군고구마 갖다 놓고 그런 가정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옛날엔 그랬군요. 옛날엔 그랬습니다. 네, 군고. TV가 한 대고 할아버지 할머니 가운데 계시고 네네. 손자 손녀 가운데 놓고 자 네. 지금부터 본다. 딱 그때 지금부터 리모컨도 시작된다. 없었어. 방송사가 3개예요. 그렇습니까? 네. 흑백 방송. 네네. 자 그때 TV 토론도 없었죠. 직선제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 다 개인이 이렇게 보다 말다 뭐 요즘 다 하이라이트만 알죠. 보다가 그렇죠. 뭐 네. 하지 저희 같은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누가 이걸 다 봅니까? 사실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하이라이트나 기사로 나와서 예를 들어 뭐 권영국이 악수를 안 했네. 악수를 안 했어. 그럼 찾아보지.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큰 영향을 못 줘요. 그냥 사실 이게 응원 게임 같은 느낌이네요. 응원이에요, 응원. 그러니까 저 한일전 할 때 우리는 한국 편이잖아. 그렇죠. 한국이 잘하네. 그럼 갑자기 일본 좋아하다 한국 좋아해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준석 후보 말 잘하는 거 다 알아. 김문수 후보 조금 말이 느린 거 다 알아. 그렇죠. 이재명 가볍고 좀 재수없게 보이고 가끔 틀린 얘기 우기고 이런 것도 다 알아. 다 알죠. 안단 말이에요. 이미 아는 상태에서 이미 지지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오늘 갑자기 이준석처럼 말을 하고 빙의를 해서 이준석이 갑자기 김문수 후보처럼 말을 느리게 하고 이러면 또 모르겠어. 그렇죠. 근데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TV 토론으로 갑자기 내가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을 지지하는 것보다 지지했던 사람이 뭐 좀 이상한데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럴 수도 있고요. 전 별로 영향이 없다고 봐요.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실상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이 추세를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었고요. 네네.